자, 오늘은 그 프린트를 하나 두 장 받으셨나요? 한 장은 앞에가 O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OX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제목이 복수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따가 집에 가서 풀어보실 거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진도별 문제라고 해서 갖다 놓은 게 있을 거예요. 한 5-6문제 정도. 보이죠? 5문제인데 요건 수업 시간에 내가 이따가 나가면서 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데 다음 주도 똑같아요. 앞에가 OX 문제는 복수 문제고 아침에 오시면 좀 풀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진도가 나가면서 조금씩 풀게 될 거예요. 한두 문제 정도. 그렇게 알게 되시고, 나머지 이 정답지라 요것들은 전체가 제 카페에 다 올라가 있어요. 미리. 해설지까지 제가 다 달아가지고, 항상 일요일 날 내가 올려놓거든요.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나서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자료를 올려놓으니까, 그때 동영상 보신 분들도 그때 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어디를 하나 할 거냐면, 계약법을 좀 해 나갈 거예요. 계약법을. 계약법에 저번 주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민법 총칙이었고, 두 번째가 저번 주에 그 물권법 한번 정리했던 거죠. 오늘은 세 번째는 계약법이에요. 전체로. 그래서 계약법 진도가 나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요약돼 있는 거예요. 이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우리가 학원에서 만들어준다고 했던 거 있죠. 암기장이라고 하는 익힘장이라는 거. 그게 아마 나오게 될 건데, 일단 제가 총론 부분이 있죠. 이거 계약법에 총론 부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자고요. 우리가 보통 계약 그러는데, 계약이, 제일 쉬워요. 민법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계약법이 아닐까 그 생각은 들고, 두 번째로 쉬운 게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 좀 쉬운 편이에요, 이게. 근데, 보니만 어렵죠. 거기만 살랑살랑 힘드네요. 자, 계약법 때문에 떨어졌어요? 언제, 저번 주 수요일 날인가 합격자 발표가 됐었죠? 수요일 날 합격자 발표했는데, 수요일 날 내가 문자를 받은 게 37통인가? 네, 이걸 받았는데, 막 장문을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면 꼭 보내세요. 동영상 보신 분도 상당히 많이 보내시던데. 전화번호를 내가 알려주다 보니까 나중에 그 용도로 쓰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이 했고, 떨어지신 분도 서너 명 하셨어요. 떨어지신 분도 내년에 동영상 다시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제가 좀. 이번에 민법은 원래 구제가 안 될 문제였던 건데, 구제가 이상하게 80번이 뜬금없이 들어왔어요. 왜 그게 구제가 됐는지 저도 파악을 못 하겠어요. 전체를 전원정답 처리했는데, 문제는 그 80번 문제가, A형 80번 문제가 전체적으로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맞은 문제예요. 그걸 전원정답 처리했고, 대려 학계론에서 11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전원정답 처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는 아예 구제가 안 돼 버렸어요. 그 문제는 그 기존 정답을 그대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걸 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걸 바꿔줄 리는 만무해요.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8개월, 9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거의 시험 끝날 때쯤, 시험 시작할 때쯤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또 그냥 해야지,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데, 뭐 떨어지면 하나, 두 문제 정도 떨어지면 좀 억울해요. 정말 1년간 고생했던 게.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충격에서 좀 빨리 벗어나야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마약 같아서 중개사 시험에 한번 발을 뒤지면 계속 가야 된다는 그 마약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마약에 지금 젖어 있는 거죠. 떨어져도 내년에 해야 안 해요? 또 하겠죠. 또 찾아야 안 찾아요? 안 한다고요? 지금은 안 한다는 생각하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 같은 거, 하소연 같은 거 그런 거 없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10월 24일이 될지 아니면 31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확정을 시켜놔야죠. 거의. 민법을 시작할 때 항상 30개 이상을 놓고 보시라고. 딱 이게 60점에다 갖다 놓으면 정말 억울한 게 57.5가 나와요. 꼭 한 문제가 부족하게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60점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한 30개에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8월달, 9월달, 10월달에 가서는 60점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8월, 9, 10월달에는.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어려웠던 지문들이 이게 우리가 그 한 6월, 7월까지 한 30개 놓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보이거든요, 전체가. 예, 그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이걸 한번 해보자고. 오늘은 제가 계약을 할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12월 우리가 몇 번 남은지 아세요? 네, 4번 남아있는 거 아시죠? 4번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4번인데 우리가 계약법 오늘 계약법 1주차 계약법하고 2주차도 계약법 할 거고 3주차도 계약법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전체 계약법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이번 12월 달까지 기본은 기초 기본이지만 기초만 하는 게 아니라 기초 기본까지 정리를 해놓고 가려고 해요. 그 이유가 1월 달에 가면 분명히 시간이 부족해요. 그 정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시간이 몰려서 막 빼버립니다. 진도가. 나중에 가보면.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인데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빼기 위해서 우리가 약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계약법이. 그래서 1주, 2주, 3주 아니면 4주까지 가고 제가 이 12월 달에 5주가 나와요. 원래. 근데 원래 30일하고 31일은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강 신청을 했습니다. 오전만이라도. 그래서 오전에 촬영을 해서 올려놓으려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그걸 끝내놓고 실제 1월달 민총으로 가면 훨씬 공부하기가 좀 편합니다. 제가 해보면 1년간 커리를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혹시 30일 날 수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야간은 안 하고 오전만 촬영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전체 우리가 30일하고 31일 1월 1일까지 쉬거든요. 이게 겨울방학처럼 쉬어요.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계약법장 가보자고요. 천천히 할 거니까 좀 디테일하게 계약법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요 갑한테 청약이라는 걸 해요. 청약이라는 걸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전세금이라고 할까요? 전세금을 1억 정도 지불하고 당신 집에 들어가서 2년간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이걸 청약이라 그래요. 청약. 제시를 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금이 마음에 들면 1억 정도가 그럼 괜찮아요 하고 얘한테 이렇게 뭡니까 승낙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요건 청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갑이 이렇게 승낙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승낙을 하고 나서 요걸 우리가 뭐냐면 전세권이라는 건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에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물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물권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이런 식으로. 이걸 물권 계약 그러죠. 지상권도 똑같아요. 야, 내가 당신 땅을 건물이든 공작물이든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 내가 좀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지상권 설정 계약 이렇게 부른다고. 이것도 전세권 설정 계약. 내가 당신 은행 가서 내가 돈 1억 빌리면서 당신 내 집에다가 저당 설정해라. 내가 돈 안 갚으면 당신이 내 집을 경매 붙여도 돼 하고 약속을 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러는데 전체가 뭐예요? 물권을 발생시키는 계약들이에요. 물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채권이라는 걸 발생시켜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인데 이 물권 계약하고 채권 계약을 구별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물권 계약, 채권 계약을 구별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을 던지면 지금 합격하신 분도 몰라요. 그걸. 구별 못한다? 그냥 진짜 못해요. 구별 못하고 그냥 그런갑다 느낌만 알 뿐이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갖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자, 내 집을 1억에 살래? 라고 청약을 했더니 을이 1억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해요. 1억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해요. 청약과 승낙이 결합이 된 거죠. 그러면 요 을 매수자는 갑이란 매도자에게 요 재산권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이 돼요. 채권이 발생되고 갑은 을에게 뭐예요?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채권 발생이에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채권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채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남이 우리가 그 청혼한다 그러잖아요. 을녀에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청혼이잖아요. 이게 청혼인데 이걸 청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혼도 계약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을녀가 뭐예요? 핏이 웃겼죠. 그렇죠?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있다. 이렇게 승낙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 가족법상 가족상 계약이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가족법상 계약, 가족관계, 인척, 그죠? 친족.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인척관계다라는 말 가끔 쓰죠. 혈족관계, 인척관계 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렇게 전체를 묶어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 그래요. 계약. 그래서 여기 물권계약, 이건 채권계약, 요건 가족법상의 계약인데 잘 보면 알겠지만 당사자들이 있죠. 그렇죠? 계약 내용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자, 공통점으로 가볼까? 자, 계약이 물권 계약이든 채권 계약이든 가족법상의 계약이든 계약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이걸 27회 때 기출을 시켜냈어요. 이걸.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뭡니까? 그랬더니 객관적 요건이 일치가 돼야 돼. 객관적. 이걸 계약 내용이라고 할까요? 내용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자, 이 사람이 1억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이 사람도 뭐라고 해야 돼요? 1억에 사겠다 그래야 되죠. 근데 이 친구가 1억에 팔겠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8천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계약 내용이 일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계약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주관적이라고 해서 요건 상대방이 일치가 돼야 돼요. 상대방이.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야, 내 집 1억에 살게. 을에게. 지금 갑과 을은 지인이거든요. 아는 사람이라 실제 갑이 자기 집을 팔면 최소한 1억 3천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알고 지내니까 깎아준 거지. 과감하게 3천을 1억을 부른 거라고. 근데 옆에 있던 병이 싸다 내가 살게 하고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 지금 갑남은 누구한테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을녀에게 결혼하자고 했는데 병녀가 옆에 있다가 내가 결혼해 줄게. 지금 그런 상황 같은 거야. 그러면 이 갑남은 병녀하고 결혼해야 돼요? 아니죠. 그렇죠. 주관적으로 일치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이걸 합의라 그래요. 합의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불합의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요? 안 된 거요. 그럼 불합의는 무효가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취소란 개념이 나올 수가 없고 착오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무효, 취소, 착오 이런 개념들은 계약 자체가 성립됐다는 전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27회 때 기출을 시켜내요. 이 문제를요. 자, 그래서 청약과 승낙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계약은 물권 계약이나 채권 가족에서 이 채권 계약 있죠. 요것만 볼 거예요. 요것만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다 하고 들어오면 보통 채권 계약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광의가 아니고 협의를 갖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58년에 만들어서 민법을 1960년에 이걸 시행을 해요. 우리 민법을. 의용민법이라고 해서 해방이 45년에 해방되는 거 아시죠?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50년에 전쟁 터지고 53년에 끝나잖아. 휴전이 되잖아요. 53년에. 그때 우린 태어나질 못했으니까 그죠? 모르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걸.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법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의용민법을 갖다 쓰는 거죠. 일본식 민법을. 근데 60년에 시행이 되는데 그 당시에 계약의 종류, 채권 계약의 종류를 쭉 나열을 해봤더니 14개 계약의 형태가 있었나 봐요. 14개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증여계약, 몰라도 돼요. 증여계약이라든지 매매, 교환, 임대차, 그다음에 사용대차, 소비대차, 도급, 위임, 임치 14개 종류가 나온 거야. 형태가. 이런 것들이 계약이 있더라. 근데 그 14개를 쭉 꾸준히 가져오다가 3년 전에 여행계약이라는 걸 하나 집어넣어요. 우리 민법에다가. 하도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 여행 다니다가 중간에 계약이 깨질 수가 있죠.
그럼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행지에서 만약에 약속대로 뭐 가이드를 붙여주기로 했는데 가이드를 안 붙여줬다. 그럼 손해배상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내용들의 기본 틀이 우리 14개에서 15개 계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근데 중개업이라는 게 보통 여행 계약을 알선하진 않잖아요. 사람을 알선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중개사와 관련된 15개 중 3개만 시험 범위가 들어간 거야. 3개만. 그 3개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예요? 요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교환 계약, 그다음 임대차 계약인데요. 매매 계약은 두 문제가 배정이 돼요. 문제수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교환 계약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왜? 교환 계약은 5개 지문이 안 만들어져요. 원래 오지선장이 되어야 시험에 나오잖아요. 근데 오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매매에 가면 뭐가 있냐면 환매라는 게 있어. 환매. 여러분들 환생하고 싶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 미물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환매라는 건 팔았던 걸 다시 사오는 거. 요게 환생, 환매라고. 알겠죠? 근데 그걸 여기 매매 환매를 끄집어다가 요 교환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 문제가 배정이 될 때가 있는데 매매 자체만 시험에 나오는 건 좀 드물어요. 매매가 나오면 일단 교환계약은 한 문제 정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대차는 두 문제가 배정이 됐는데요. 올해는 계약법이 10문제예요. 원래 얘가 이게 10문제가 되는 거예요. 10개. 60 몇 번이죠? 5번부터 해가지고 74번까지가 계약법이에요. 계약법이. 총 문제수가 10문제인데 이번에 30회 때 작년이죠. 그러니까 30회 때 11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30회 때는. 그 이유가 임대차가 두 문제가 아니라 세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세 문제가 지상물 매수까지 다 내버렸더라고. 그래서 대려 이상하게 임대차 세 문제 배정시키면서 전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대, 임대차 전대, 전대 양도가 아예 문제가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걸 우리가 시험 범위로 지금 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잠깐만 우리 봐보게요. 매매, 교환, 임대차 잠깐 보고 다시 앞으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할 건데 매매는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볼 거예요. 알겠나요? 다다음 주에 우리가 들어오면 볼 건데, 자, 매매라고 하는 거 개념만 좀 잡고 가게요. 매매에서는 우리 시험 범위는 어떤 게 나오냐면 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금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게 한 문제, 얘가 한 문제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틀은. 이게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끔 물건을 파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매도인이죠. 물건을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수인.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하고 의무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합해서 한 문제를 낼 때가 있고, 담보 책임은 무조건 독자적으로 한 문제를 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민법 공부할 때 포기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게 세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그 혼동이라는 개념이, 혼동이 있어요. 혼동 문제가 15줄 이상 나오거나, 또는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나오거나, 담보 책임은 포기해도 괜찮다. 15개 줄이 나온다고. 근데 간단한 건 풀어야 되지만 15줄이 나오면 이건 문제 풀어도 마이너스예요. 답을 맞춰도. 시간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뭐 가면서 가니까 아직 시간은 널널하잖아요. 알겠죠? 근데 항상 긴장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시험이 금방 와버리니까 훅 옵니다. 순간적으로. 조금 있으면 봄바람 불러요. 그죠? 처녀 가서 봄바람 불면 어떻게 바람 나잖아요. 이게요. 그럼 책상이 없어. 어디가 있어요? 그럼 보면 저기 어디 관악산이나 저기 설악산 올라가서 보니까 단풍 구경 간다고. 아니죠. 보면 꽃 구경 간다고 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갑이 이렇게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토지를 하나 갖고 있어요. 요건 부동산이죠. 그렇죠? 근데 요걸 누구한테 의뢰한 사람하고 1억에 자, 계약을 할 건데, 분명히 매매는요, 한쪽은 반드시 재산권이어야 돼요. 한쪽은 무조건 재산권이고 다른 쪽 반대급부는 뭐 해야 돼요? 예, 금전이어야 돼요. 금전이어야 되고 한쪽은 재산권이어야 돼요. 이게
알겠죠? 만약에 여기도 재산권 그래버리면 이게 교환계약이 되는 거라고. 지금 요거는 알고 있는 우리 상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7대인가요? 27에 맞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매매 대상은 물건만 되니? 이렇게 물었던 거야. 그럼 권리도 되니? 이렇게 물어. 권리도 되니? 자, 여기는 물건이죠. 그럼 이 매매 객체는 물건뿐만 아니라 뭐 또 권리도 되냐고 물었는데 그때 권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상권을 넣은 거야. 지상권을 사고 팔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뭔가 퍽 하고 맞은 거지. 이게 맨날 애우는 게 매매는 물건도 파고 권리도 사고 팔 수 있어요? 시험장에 딱 가니까 지상권도 사고 팔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근데 그놈이 그놈이거든. 지상권도 권리니까. 옷만 갈아 있을 뿐이죠. 옷만. 그래서 여기 그때 대표적으로 지상권도 되니 하고 이게 나오면 기출문제야. 그게. 된다는 거. 근데 항상 반대급부는 뭐 해야 돼요? 금전이어야 되는 거지. 금전. 아셨죠? 이게. 그럼 여기에 청약과 승낙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 불러요? 매도인. 얘를 뭐라고 불러요? 예, 매수인. 이렇게 부른다고. 넘길 도자 받을 수절 써가지고 물건을 넘기는 사람, 물건을 받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죠. 두 개의 의사가 계속 대립되다가 합의 일정을 찾겠지만요. 이게 바로 매매란 말이에요. 자, 그럼 매매는 자 이제 나와서 매매인데 매매를 할 때에 우리가 보통 계약금을 거는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우리가 일상생활로 계약금 걸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계약금 걸어야 안 걸어요? 매매는 1번 계약금을 걸어야 된다. 2번 걸지 않아도 된다. 답은 2번? 1번? 계약.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매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민법을 공부하잖아요. 나는 그걸 탈피해라고 하거든요. 민법을 공부할 때 민법이란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우리가 편의점, GS마트라든지 무슨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 가서 물건 사지 않아요? 그럼 물건을 살 때 거기다 계약금 거나요? 자, 예를 들면 포도주스 하나 사는데 1,000원이란 말이야. 그럼 계약금 예를 들면 100원 주고 나중에 중도금 400원 주고 나중에 뭐야? 잔금 500원 줘요? 안 하죠. 그럼 계약금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이건 이 매매 계약은 계약금 계약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이 있고 계약금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러가 매매는 분명히 한쪽은 재산권이야.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걸 약속하고 매수자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거죠. 이게 매매잖아. 약속을 하는 거. 근데 계약금을 지불할 때도 있고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집을 사고 판다고 할 때 매매 계약서 쓰고 중간에다가 계약금 얼마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계약을 두 건을 한 거야. 하나가 매매 계약 하나고 또 하나가 계약금 계약 하나를 한 건데 우리는 그냥 매매 계약서에다가 계약금 1,000만 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매매 계약 안에 당연히 계약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원래는 안 그런다고. 원래 매매 계약이 따로 있고 계약금 계약이 따로 있는 거지만 편하기 위해서 같이 합해서 한 계약서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나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까? 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까? 안 해도 돼요.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이 되는데 단지 우리 편의점 물건 살 때 계약서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지 우리가 등기법에 가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는 등기 원인 서면인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라 라고 특별법에 되어 있는 것이고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매매는 이루어진다고. 편의점에서 커피숍에서 우리 계약서 쓰는 거 봤습니까? 이게 단지 이제 우리 그 부동산 등기법 공시법에 가면 부동산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되는 서류가 그 원인 서면이 있다 보니까 첨부되는 것이지 매매 계약 전체를 놓고 본다면 분류식이란 말이에요.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매매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등기법에 가면 계약서를 꼭 써서 제출해라고 하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거긴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야. 그건.
근데 우리 민법 전체에서 매매는 계약서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요거 계약금이라고 계약도 뭡니까? 요것도 없어도 되는 거고,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타인 물건 팔아먹을 수 있나 없나? 타인 물건. 야, 어떻게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이 나쁜 새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내가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 집을 내가 파는 거야. 이 사람 집을 파는 거라고. 아셨죠? 그죠? 그럼 내가 매매 계약을 했지. 약속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잔금치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분한테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내가 넘기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 채무 불이행이라 그래. 채무불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잖아. 그럼 채무불이행이 되면 어떻게 돼?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내가 받는다고. 그럼 남의 물건 내가 팔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할 수는 있어 없어? 있지만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길 자신이 있다면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남의 물건을 안 파는 것뿐이지 팔려고 마음먹는다면 팔 수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타인 물건도 매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와 이제. 자, 물건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얘가 돈을 지불하고. 그렇죠. 유상이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물건을 갖고 왔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매수자 을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쁘죠. 어떻게, 자, 아니 슈퍼에서 사과 한 박스를 사가지고 가져왔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귤 같은 거 특히 그러죠. 한 박스 사갖고 왔는데 덜썩덜썩 하면 안에서 썩은 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냥 먹어? 먹어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네. 확실히 우리는 대화가 안 돼. 여기서 먹는다 그래 보면 어떻게 해? 난 진도가 안 나가는데. 바꿔야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매수자한테 가서 슈퍼 아저씨한테 아니 돈을 받고 왜 이런 물건을 팔아요? 하고 따지 안 따져? 따지지. 그걸 담보 책임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 담보가 뭐냐면 이게 유상이라는 거야. 유상. 아니 대가를 지불했는데 왜 그런 하자 있는 물건을 주시는 거예요? 하고 따지는 거. 그러면 이 담보 책임은 유상 책임이란 말이야. 무상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안 나오죠. 공짜인데. 슈퍼 아저씨가 뭐라 그래? 나 지나가는데 어이 정선생 이거 먹어. 이거 사과 10개야. 공짜야. 잘 아니까 친분이니까. 가서 왔더니 뭡니까? 깎았더니 안에가 뭐야? 다 썩은 거야. 한 5개가. 그럼 씩씩거리고 가요? 가갖고 막 아저씨 뭐 이따위 같은 물건을 그래 해요? 안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짜잖아. 공짜는 뭐라고 써요? 양재물도 먹는다면서. 그 담보 책임을 물으면 안 되지. 이건 유상 책임이라고.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여러분들 막 우유 같은 거 사면 우유 같은 거 상하지 않아요? 맛이 냉랭하다, 이상하다. 그죠? 이게 우유를 딱 뜯어서 딱 먹으면요. 신사람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고소하다 그런 느낌. 그죠? 얼마 안 된 거 그래. 근데 좀 지나면 맛이 없어. 아무 맛이 안 나. 그럼 이상한 애야 걔들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내가 슈퍼 아저씨한테 이게 무슨 1,000원 받고 이 우유가 이따위냐고. 그죠? 바꿔달라고. 아니면 계약 해지하겠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슈퍼 아저씨가 뭐라고 그래?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 나를. 기다려봐라고. 넣어봐라고. 얼마나 시원한지. 내가 얼마나 관리를 우유를 잘했는지. 난 책임이 없다고. 이거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조건 책임지는 거야. 담보 책임은. 그럼 담보 책임은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수자가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걸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고. 얘가 얘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거 나중에 담보 책임 물어볼 때 그럴 거야. 여자분들이 막 결혼해가지고 요즘 결혼 안 한 추세다 보니까 잘 안 하는데 나도 안 하겠어 요즘 같으면. 그렇죠? 이게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거든요. 안 그런가? 난 빨리 다 알지. 밥도 할 줄 알지. 그죠? 혼자 오늘 보나 아이고 얼마나 귀찮아 여자들 바바바바 이게. 자, 우리 집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혼자 살기 좋아 안 좋아? 좋죠. 남자도 혼자 사는 게 좋고 여자도 혼자 사는 게 좋아. 요즘은 다 그래서 혼자 사는가 봐. 그래서 대려 뭡니까 애 출산이 거의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니까 큰일이긴 해요. 그렇죠.
자, 제쳐놓고 뭐 나만 잘 살면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고 거의 대부분들이. 아니, 물어보면 거의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내가요. 가끔은 애가 몇 명이에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결혼 안 했는데요. 그런다고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부모하고 엄마 그 시어머니하고 가장 사이가 좋을 때가 언젠가야? 아니요. 첫 번 뭐라고 했지?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맞는 명절 그때만 사이가 좋아. 그 뒤는 사이가 안 좋아. 알겠죠? 그럼 가가지고 막 부침개 붙일 때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정사방송에 그런데요 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뭘까? 와이프가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이 남편의 하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소연하는 거지.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 그 시어머니가 너 그거 모르고 결혼했니? 그러잖아. 알고 결혼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담보 책임은 그 하자가 있음을 알고 이걸 물건을 매수했다면 담보 책임이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비에서 비가 떨어지는 걸 알아. 알면서 집을 샀다고. 그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매를 가면 이제 이게 처음 본 거야 그냥. 그랬더니 뭡니까? 항상 수업할 때마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서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게 어렵지. 생각해봐. 내가 이 친구하고 미팅을 했다. 소개팅을. 다 보여. 막 뼈다귀가 몇 개고 막 성격이 어떻고. 성격이 다 보이면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그죠? 계속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재밌어야지. 또 만나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지. 이게 드라마라는 게 66부작인데 이제 딱 3주 지났어. 알아요? 지금 61부작이 남아있는데 지금 초창기에 결과가 보이면 보겠냐고 그거. 안 그래요? 야, 영화 막 광고 뜨고 막 그죠? 의자 앉아있는데 막 팝콘 하나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결과가 보여. 씨. 그거 보겠냐고 1시간 반 동안 그냥 나가지 에이쌍하고. 안 그러겠어요? 이게 똑같이. 자, 그러니까 여기 매매는 세 파트야.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중에 매도인하고 그다음 매수자 있잖아요. 매수인의 이 권리하고 의무가 하나 물어볼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 계약금이에요. 이 계약금의 문제가 두 번째. 그다음 요 담보 책임이 세 번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매매에서는 두 문제가 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권리 의무와 계약금을 한 파트로 묶어 놓은 거지. 여기 한 문제, 그다음 담보 책임을 한 문제로 갖다 놓는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매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아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매매를 하나 정리해 본 거고 그냥 본 거야, 그냥. 근데 나중에 3주차 넘어가면 디테일하다고 이게 싹 깨끗이 볼 거라고 전체를.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정리가 될 거고 두 번째 한번 봐볼까. 여기 교환계약 여기 보이죠? 여기 교환계약. 이제 교환계약인데 이 교환계약은 제가 가끔 이걸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안 갔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제가 바뀌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졌어요. 이게 너무 막 적응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 만났는데 뭡니까 적응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저도 이게. 아니 분위기가 잘 이렇게 내가 맞춰가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 회사 직장에 옮겨주면 막 맞춰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어디죠 다른 회사 있을 때도 한 학원에 10년씩 했었어요. 절대 안 바꿔요. 원장님은 나가지 말고 정년 퇴직해라고 거기서 그러는데 아니 이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옮겼더니 이게 아구를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제 성향이 이렇게 변화를 주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학원에 10년씩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거 이 중개사 이 학원에서 10년 있다는 건 안 바꿔요. 원장도 잘라내고 싶고 선생님도 이렇게 뭐랄까 옮겨 심어야 못 알아벼 모판도 옮겨야 돼. 그래야 뿌리가 튼튼하거든. 근데 나는 그냥 안주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10년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옮겨보는 거라 회사를. 난 다른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딱 그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왔었으니까 이걸. 근데 여기 옮겨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한 3주 지났잖아요. 이게 맞아가야 되는데 아구가 지금도 계속 잘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맞아가겠죠 조만간 이게. 단지 동영상이 좋은 게 뭐냐면 앞에서 카메라를 안 댄다는 거. 그래 난 좋아요.
이게 카메라 있으면 카메라 울렁증이 제가 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천장에 달려 있잖아요. 의식을 안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좋아요. 이게 동영상 듣는 사람도 되게 평상시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카메라 딱 대면 안 그래요. 쫄아 인자. 자, 근데 이게 교환인데 이게 교환 계약이라고. 이게 교환 계약은 실제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옛날에 안산 쪽에 강의를 가고 그러면 항상 대부도 있잖아요. 대부도 전원주택지하고 안산에 있는 아파트하고 바꾸자. 그런 걸 많이 돼요. 내가 잘 가는 데가 있는데 음식점 맛집이야 거기도. 엄청 내가 입이 까탈스럽진 않는데 다 좋아하는데 그 집도 맛집인 것 같아요. 가볼 만하면 가봐요. 나중에 꼭 저한테 연락을 해서. 네, 그게 지리산 구례예요. 구례. 예, 지리산 섬진강 쪽에 그 참게 그 매운탕을 참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나는 그 집이 마음에 들거든요. 내가 나중에 한번 찍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이게 그 인스타에다가 제가 간혹 올리거든요. 사진을. 이게 근데 남들 다 팔로우 못하게 하긴 하지만 근데 거기를 갔다가 이제 애들끼리 먹고 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차를 몰다가 보면 가끔 주유소가 있어. 거기가 진짜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시골 주유소가 못 가도 10억은 가요. 근데 시골 사람들이 무슨 농사 짓다가 돈이 어디가 있어서 그 주유소를 사겠냐고. 그럼 내가 저희 집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내가 그러지. 저 양반들은 생각이 없을까? 아니 이걸 교환 계약해야지. 왜 그러냐면 주유소 있는 거하고 시골하고 도시 사람들은 시골에 대한 어떤 동향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갈망? 그죠? 그런 거. 여기 함부로 내려가지 마요. 다 올라오니까. 예. 근데 가서 예를 들면 대전에 있는 아파트와 여기 주유소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되려 매매보다 빨리 이루어져요. 여러분도 그 혹시 중개업을 하다가 시골에 누군가 뭔가를 팔아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땅을. 그럼 교환 계약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아파트로 올라타면 아파트에서 다시 매매할 때 빨리 돈이 환가가 되죠. 근데 그 주유소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붙어 있더라고. 매매 프랜카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 큰 돈이 어디서 났냐고 시골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이에요.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어떤 토지를 건물을 하나 갖고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또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은평에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뭐예요? 여기 종로에 있는 거라고. 그럴 수 있죠. 종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것과 요 물건과 물건 재산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물 교환 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요거예요. 예를 들면 은평에 있는 아파트 32평이 여기가 9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종로에 있는 아파트 32평이 예를 들면 10억이에요. 가격차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9억이고 여기는 10억인데 누가 이 9억짜리 10억짜리를 바꾸냐고. 안 바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가 돈을 얹어주는 거야. 1억을. 그 1억을 얹어준다라고 하는 건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나중에 가면 보충금이라 그래요. 보충금. 이 보충금. 그래서 교환계약에서는 이 보충금이 교환계약이 들어가면 꼭 들어가요. 근데 이 보충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얘는 물물교환, 교환계약이에요. 단지 이 보충금은 아까 매매 있죠. 매매 대금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요. 준용이라는 건 끝이보다 쓰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우리가 교환계약은 매매 대금에 관한 것이 없으니까 매매 규정된 그 내용을 갖다 쓰겠어요라고 하는 게 요 지문이에요. 그래서 교환계약은 얼마나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냥 첫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가면 쌍무계약 쓰지 마세요. 유상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분료식이에요. 분료식이다. 이게 근데 항상 시험에 나오면 단연코 답이 여기가 뭔지 아세요? 이게 요물계약이라는 거. 이따 이야기할게요. 이거 요물계약 아니거든. 근데 요물계약이다. 요 지문이 10문제가 나오면 애를 10문제 내면 교환계약에선 5문제가 요걸 찾는 문제였어요. 그다음 두세 개가 요 보충금 문제. 요게. 그러니까 항상 이 답이 정해져 있어 버려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교환계약은 나오는 게 좋아, 안 나오는 게 좋아? 나왔어.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틀렸어. 그럼 뭐예요? 아웃이야. 이거. 아니 쉬운 문제를 틀려버리면 안 된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요건 분명히 나오는 게 좋은데 얘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자, 대략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환계약 그러면 나중에 가면 요건 뭐예요? 이게 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산권과 뭐가 바뀐다? 예, 재산권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보충금이라고 하는 거 요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요 부분을 이제 시험을 내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임대차를 한번 가보자고. 임대차. 임대차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지금 임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대차라고 하는 게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얘 둘이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얘만 두 개, 첫 번째만 나오는데 요 대차라는 개념이 뭐냐? 대차는 쉽게 말하면 타임 물건 있죠. 타임 물건을 빌려 써요. 사용한다. 빌려서 사용하는 측면. 그리고 그 물건을 돌려줘야 돼. 그 물건을 반환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되거든. 여러분들 한강 둔채 가면 자전거 빌려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제주도 놀러 가면 렌트 해요, 안 해요? 한다고 하더라. 그렇죠? 이게 렌트 하잖아요. 그게 나인의 물건을 빌려 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끝나면 어떻게 그 물건을 돌려주죠. 그걸 대차라 그래요. 보통. 근데 여기에 보면 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 임자가. 요 임자란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유상이라는 개념이야. 유상.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기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용대차라고 돼 있잖아요. 요 사용은 무상이에요. 무상이고 그 물건을 사용하고 그 물건을 돌려주는 거야. 얘는 그 물건을. 그 물건을 반환하는데 얘는 무상이고 얘는 뭐예요? 유상이라는 거지. 임대차는 유상. 차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걸 차임. 요 차임이라 그래. 차임을 꼭 넣어야 된다고. 근데 이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그 물건을 공짜로 빌려 쓰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 갔는데 렌트를 했는데 아이고 아는 사람이야. 이게 그러면 렌트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아주 절친이야. 그냥 가 그러지. 그럼 뭐예요? 사용대차고. 그죠? 대가를 받아. 그럼 뭐예요? 임대차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향은 아주 절친이야. 근데 왔다 우연히 만났다고. 그러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성향에 따라 달라. 나는 받는데 아니 받고 이제 받고 회사 주면 되지. 아니 렌트비는 5만 원인데 횟값은 15만 원이요. 그게 낫지 않아? 그죠? 똑같아. 중개업을 하더라도 원칙은 해야 돼. 중개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사할 때 화장지 냅다 뭐 두루마리 한 30개 그죠?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고마워한다니까. 이 친구 중개수를 받을 때 또 한 푼도 안 깎아줘. 그러다가 그죠? 나중에 이사할 때 가니까 어이구 친구가 막 바리바리 사갖고 오는 거야. 타올에다가 막 해갖고. 그럼 뭐예요? 감동일 거 아닐까? 감동이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 중에 그런 애들이 있다고. 나중에 아주 묵뚝뚝해요. 무뚝뚝한데 나중에 뭐예요? 합격한 다음에 문자가 온다. 이게 선물. 생각지도 못한 애들한테 선물을 받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그러면 놀래요. 이 친구가 그런 면이 있었나? 그죠? 그러면 장문의 편지 쓰죠. 고맙다고. 그럴 거 아니냐고요 이게. 자, 이게 사용대차. 이해돼요? 근데 우린 이거 잘 안 봐. 근데 이게 문제야. 소비대차라는 게 있잖아요. 소비는 뭐냐면 타인한테 그걸 빌려갖고 와. 빌려갖고 오는데 그걸 소비해버려. 소비해버리고 다른 물건으로 그 가치를 반환하는 거야. 그러면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대체성이 없어. 다른 물로 바꿀 수가 없는데 얘는 대체성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렸죠? 금전 돈 빌고 쓰지. 그리고 다른 돈으로 주지. 1년 번호 같지 않잖아. 은행에서 그래? 야 내가 너한테 대출해 줄 때는 빳빳한 돈을 줬는데 왜 돌아올 땐 헌 돈을 갖고 와. 가치만 똑같으면 되는 거지 그 물건을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보릿고개라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럼 옆집에 가서 보리쌀 대박 빌려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먹어. 봄철에. 먹고 가을에 추수하면 그 다른 보리쌀로 대신 갚는 거잖아요. 보릿고개 때 쌀 빌려와서 다른 쌀로 주는 거 아니야. 그걸 소비대차. 여기는 쌀 소비대차. 돈을 빌면 금전 소비대차.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은행 가서 대출 받으러 간다. 그럼 뭐겠어? 금전 소비대차란 말이야. 단지 이 소비대차는 이자부도 있고 무이자도 있는 거지. 그럼 뭐예요? 무이자부 금전 소비대차. 그게 뭐예요?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 그리고 돈 안 갚을까봐 저당권 설정하는 거야. 그게 저당권 설정이야. 아시겠어요? 우리서 은행 가서 대출 받는다 그러면 벌써 계약을 두 건 하는 거야. 하나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요걸 보는 거죠. 임대차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갑이 집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돼요? 을이.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 이 사용료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사용료를 차임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집을 빌렸으면 집 있죠. 집은 월마다 내거든요. 이걸 월세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거 있죠. 토지를 빌렸으면 1년에 한 번 낸다고. 우리 시골 남의 땅 빌려가지고 농사 지으면 가을에 추수해서 이게 변제하잖아. 연세라고 그래. 1년에 한 번. 연세. 사무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업료 내듯이 그 분기별로 내는 거 있죠. 분세. 그래서 월세, 분세, 연세가 있는데 이걸 토탈해서 그냥 차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차임. 차임이 반드시 요소예요. 물건을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그래 앞으로요? 임대인, 대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빌려 쓰는 사람 있죠? 얘를 뭐라 그래? 임차인이라 그래요. 차인. 그러면 자, 이 임대차는 뭐만 빌려줄까? 아까 우리 매매에서는 물건도 사고 팔 수 있고 권리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임대차는 물건만 빌려주는 것과 권리도 될 수 있을까? 권리도 빌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권리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지금 배우려고. 매매하고 달라. 이게. 매매하고. 그래서 시험을 내는 거야. 간혹가다. 근데 이게 조그마한 구멍이거든. 이것들이. 놓쳐버리는 경우도 하고. 이것들이. 알아듣죠? 그러면, 자, 임대차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주택을 빌릴 때 임대차는 세 종류가 있다고. 토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골 땅 어르신들이, 저희 아버님도 지금 농사를 안 짓지만, 지금 여든이 넘으셨으니까 농사 질 일이 없죠. 그래도 정정해요. 감사할 뿐이죠. 예, 감사할 뿐인데 너무 정정해요. 아니 너무 정정하다 그럼 이상하다. 정정해요. 지금도 정정합니다. 커피 좋아하시고 커피숍 가야 돼요. 저희 아버님 토요일날 집사람하고 시골 내려갔다가 아버님 커피 한잔 할까요? 그랬더니 보니까 가자 그럼 커피숍 가요. 진짜로 여기 유명해. 이 커피 유명하다 하고 여든 드신 분이 아니 지팡이도 안 들어요. 예, 갖고 잘 하죠. 예. 모자 딱 쓰시고 예. 내가 어제 모자 하나 샀지 또. 아니 이제 여든 넘으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자, 예전에 좋았던 나빴던 부모니까 이게 뭐 상관없이. 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농사를 짓다 보면 시골 어르신들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져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해서 이걸 주거든. 그게 연세라고 하는 거고, 건물, 주택을 빌렸을 때는 봐봐요. 월세가 없는 올전세라는 게 있는데 들어본 적 있나요? 전세, 올전세. 등기 안 된 거, 미등기 전세. 월세 내야 안 내요? 안 내는 거. 그것도 임대차예요. 올전세. 그럼 두 번째는 반전세라는 거 있죠. 예를 들면 5억짜리 전세금인데 5억 중 2억 5천을 넣고 현금으로 그 다음에 1,000만 원당 5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야 그러면 2억 5천을 월세로 계산해서 내는 거야. 그럼 250인가? 150 아닌가? 자 됐어. 그냥 우리는 약하니까 계산이 학계론의 계산 문제는 포기하고 가자고 일단. 알겠죠? 1차를 붙으려면 어떻게 해?
계산기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에? 알겠죠? 그래야 민법을 풀거든,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올전세, 반전세,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오피스텔이나 순수하게 월세. 그죠? 이 세 종류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임대차 그러면 항상 월세만 생각한다고. 이 세 개를 합해서 우리가 임대차라고 한다고. 올전세, 반전세, 월세. 이 세 개를 합해서. 자, 그럼 요건 임대인, 임차인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요거예요. 1번. 자, 임대인의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의무가 뭐가 있을까요? 요걸 묻는 거야. 물어볼까? 그냥 한번 맞춰봐. 여러분들이 집주인일 일은 없지만, 그렇죠?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집 아파트를 내준 거야. 세를 지금. 아니 일상생활에서 알겠죠? 그럼 세를 내줬어. 그럼 임대인의 권리는 뭐가 있을 것 같아? 느낌에. 사용료가 뭐냐고. 사용료가 좀 고급지게. 아이고 사용료가 뭐냐고. 고급. 차임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권리가 있나? 부속물 매수는 의무요. 그 물건을 돌려받을 거. 나중에 임대차 기한이 끝났잖아.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민법하고 법하고 이게 현실하고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민법이거든. 평상시에 쓰는 걸 대비하면 돼. 이게요. 그러면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외울 게 줄어드는 거 이게. 너는 법은 법이야. 나는 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자, 의무는 뭐가 있을까? 의무가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집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닐까? 도배장판 해준다든지, 그리고 수도꼭지 고쳐준다든지. 그렇죠. 또 아니면 뭐예요? 임차인 비용을 들였을 수 있잖아. 그 비용 반환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비용 반환을 해주라 이런 것들 나온다고. 이런 것들. 그럼 나중에 가면 이제 더 나오죠. 지상물 매수 의무가 있고, 부속물 매수 의무가 쭉 나온다고. 대략 이 정도 사용 수익하고 뭔가 임차인 뭔가 뜯어 고쳤다. 그럼 그 비용도 대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의 권리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도 나올 거고. 그렇죠? 임차인의 권리는 아까 요거 반대로 가면 돼. 비용 청구권 있다. 사용 수익 해달라고 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나중에 가면 못 알아도 돼요. 못 알아들어도 오늘 보자마자 다 알면 안 된다니까. 난 먹고 살아야지. 이게. 자, 의무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의무는 당연히 거꾸로 차임 지급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권리 의무가 나오는데 얘가요 항상 나와요. 올해 세 문제가 배정돼서 30회 때. 이게.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한 문제가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임차인의 권리 쪽에다 갖다 놔요. 물어볼게. 임차자. 아까 우리 매매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지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위가. 누가 강자가 있냐고. 없어. 그래서 매도인 매수자는 지위가 같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없어요. 다 의무 규정이야. 당사자가 뭔가 약속을 해서 배제하고 새로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자, 임대차는 임대인이 강자일까요? 임차인이 강자일까요? 임대인이 강자지. 그렇게 안 보여?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비교해봐. 여러분들이 강자일까? 내가 강자일까? 아니야. 여러분들이 강자야. 왜? 월급 주잖아. 사장님이 강자야? 직원이 강자야? 사장님이 강자잖아. 돈 주는 사람이. 자, 여기 임대인 강자, 얘가 임차인 강자야. 임대인이 아무래도 강자지. 임차인은 좀 약자고. 옛날에 집 없는 서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임대차는 대략 강행 규정이 있어요. 원래 계약 있잖아요. 계약법. 계약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 자유 원칙이다 보니까 다 의무 규정인데 얘만 강행 규정이 들어와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강행 규정 몇 가지를 나중에 외우게 돼요. 이게. 전체가 다 우리가 의무 규정인데. 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가 요거예요. 자, 얘가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애한테, 요 병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야. 이 넘긴다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이게
넘긴다 그럼 이걸 전대 양도라 하거든요. 자, 두 개만 전부 다 쓸지 않게 해볼게요. 전대는 샵앤샵이라는 거 혹시 알아요? 샵 쪽에다가 다시 샵을 넣는 거. 자, 예를 들면 15평이에요. 우리가 가기를 얻으려고 하는데 중개사장이 따가지고 그냥 15평인데 내가 필요한 중개사무소는 한 5평이 필요하다고. 근데 모구도 참 좋아. 그럼 어떻게 해? 가감이 질러 15평을 얻어. 그럼 얻으면서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 요 10평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게를 내도 되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 있거든. 알아듣죠? 그러면 15평을 내가 통째로 15평을 통째로 얻은 거잖아. 그리고 내 거 중개사무실 5평을 얻는 거야. 실평수 5개를. 내가 쓰고 요거 칸막이 쳐가지고 요걸 예를 들면 화장품 가게든 뭘 낼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걸 내 임대차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세를 내는 거죠. 이걸 전대라 그러는 거야. 전세권에 가면 전전세 이런 것처럼 전대. 그럼 임대차가 없어진 거야? 소멸되는 거야? 소멸이 안 되는 거야? 소멸 안 되고 유지되면서 샵앤샵을 하는 거야. 가게 안에 가게. 알아듣죠? 근데 양도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2년 했다고. 근데 얘가 갑자기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아버린 거야. 지방으로. 서울에서. 그럼 여기서 서울서 지방까지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 임대차 임차권을 완전히 넘기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는 빠져나오는 거지. 전대는 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서 같이 가는 거고 투게더 함께. 근데 얘는 뭐야? 나 홀로 싱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나오고 얘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 그걸 양도라 그래. 그럼 전대 양도를 할 때는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을 적법 전대. 동의 안 받고 하는 거. 임대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걸 무단 전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적법 전대, 무단 전대 해가지고 요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 이상하게 문제를 임대차에다가 쉽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세 문제를 배정해버리고 이 전대와 양도에서는 한 문제도 배정이 안 됐어요. 사례가.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은 이게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임차인의 권리가 한 문제, 두 번째는 누구요? 전대 양도에서 한 문제 사례형으로 이렇게 배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 있죠? 이걸 주가 이루어지는 거야. 주가. 이 강론 부분은 5문제가 배정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계약법은 총 몇 문제가 배정된다 그랬어요? 10문제. 예, 그새 잊어먹었어요. 여기 써놨는데. 10문제. 그럼 여기 총론이 5문제고 그 다음에 요 강론이 5문제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걸 내가 정리한 거라고 참 대충 한번 본 거잖아요. 우린 끝이 여기니까. 이제 여기 한번 와볼게. 여기 좀 보고 그럼 여기서 다시 들어갈 거라고. 다시 올라와서 책으로 아셨죠? 자, 좀 쉬었다 와 이제.